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2.7%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80원을 좀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환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20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내일장에 우리가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 또 50분 내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럼 시장 상황 살펴봐야겠죠.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대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1위부터 5위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홀로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3% 상승 중에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알테오젠, ABL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및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가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24.98%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 계열사인 하나생명 또한 10%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OCI, 삼양바이오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상승 및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 및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유로메카가 가장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한화의 계열사가 이 유로메카의 지분 10%를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들려오면서 어제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로 거래가 됐는데 오늘 장까지도 이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29.87%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유진로봇, KNR 시스템, CMTX, 하나머티리얼즈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또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무려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내일 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시장에 대한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좀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 전문가님 좀 매일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오후 6시가 알차다라는 예.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늘 뭐 보는 얼굴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시간 우리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황 체크해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쫙 기억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잠깐만, 최영동 전문가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좀 실현이 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포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장 시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보시면은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빨간색 선은 코스피, 그리고 검은색 선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1,470원을 넘어서서 1,480원대로 또 다시 한번 머리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약간은 뭔가 불안 요소로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아쉬운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대적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방향성들을 지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나는 지금 코스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던 반면에 오후장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부분들을 싹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3,890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그렇게까지 막 아름답게 사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덩달아 개인들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4,300억 가량을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매수가 강력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되려 지금 매도를 하는 반면에 그 매도 물량들을 뛰어넘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기관들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6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쪽인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4,200억 그리고 외국인들 별다른 코스닥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1,572억 원의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확실히 시장이 안 좋네, 분위기가 안 좋네, 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늘 이러한 수급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죠, 여러분들? 이러한 물숲들을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이어질 거야라는 쪽으로는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장이고 언제든지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고 이슈가 발생이 됐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트레이딩, 강력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재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쪽이 눌리게 되면 한쪽은 올라가게 되고요.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쪽은 눌리는 시속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였어요. 그런데 워낙 시총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실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요. 어느덧 지금 지수가 4,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300포인트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 정권 하에서 임기 내에서 우리 5천 달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300%밖에 안 300포인트밖에 안 남은 상황들입니다. 그와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여기서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그냥 고민만 쌓여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 자체가 또 어제 방산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 또 빠졌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1%가 넘는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산업재의 대표 종목군들이 다 차익 매물들 나왔습니다. 이 타이밍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리바운드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TSMC입니다. TSMC의 실적 발표가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들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간밤에 사실은 어제 저녁이죠. 뉴욕 증시를 통해서 AMD라든지 인텔 쪽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로 전이가 됐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절대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좋아요.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기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이 좀 과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형제 기업이죠. 예, 기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재평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 상당 부분 현대차가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쉽지 않아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을 대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원지 최근 들어서 뭐 며칠 딱 올라가니까 뭐 시장에서 난립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앨범화율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2차원지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올라가야 돼 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제와 오늘 약세 쪽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약간 좀 다른 모습들을, 다른 결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좀 속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TSMC 실적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됐어, 기간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자 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또 다른 결과물들, 또 다른 방향성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들어서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제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0.65%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성격이 바뀐 것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당겼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산업재는 약간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버티는 견인차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쉬어가는 구간들도 염두를 하면서 지수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 자체는 일단은 실적 시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닥 지수는 여기죠. 930. 11월 달과 12월 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들에서 지금 돌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고 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뿐인 거지,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눌림목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리바운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을 때 과연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재미가 없는데, 흥미가 없는데, 별다른 수익률을 나에게 안 주는데 라고 실망을 하실 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음 턴이 코스닥이 이루어질 때 도대체 주도주는 뭐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토캐스틱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과매수 영역은 일단은 넘어왔어요. 그리고 일정 수준 평균적인 가격대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 세웠을 때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 파악에 좀 성심성의를 다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내일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 쉽게 잘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리고 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런 시소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일장의 일정이 있죠. 바로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실적을 보면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경우에 다시금 반도체주 중심으로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내일장에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방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 이 전자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게 된다면 함께 또 시청하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이 기술적 분석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 이 차트에 대한 노하우 이 부분을 좀 챙겨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 차트의 정석 전자책을 받아보시게 되면 그 안에 활주로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 기법을 활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많은 분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휴대하시면서 심심하실 때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으니까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네,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매매 원칙이에요. 그냥 근본입니다. 근본. 예, 이 근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세워놓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자, 그 다음 스텝은 뭘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캔들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항으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스토캐스틱. 앞서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스토캐스틱 차트 보여드렸죠. 그 기술적 지표들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스토캐스틱 나한테는 별로 안 맞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도 봤다가 MACD도 봤다가 RSI도 봤다가 뭐 이격도도 봤다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제가 왜 대표적으로 스토캐스틱을 딱 여기 네 번째 챕터에 담아뒀냐면은 이 스토캐스틱만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활용하는 데 역시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챕터에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 기본적인 사항들 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실전 타점 잡아야죠. 매매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 계좌 만드셔야 돼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100% 낼게요. 뭐 200% 낼게요. 300% 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냥 대략적으로 한 2,000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100%, 200%, 300%, 400% 갈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군들은 내가 이 종목을 잡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 멀리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정석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월 수익 계좌를 만들어 가면서 1월 달 수익, 2월 달 수익, 3월 달 수익, 4월 달 수익, 5월 달 수익 계속 매월 수익 계좌를 만드시는 습관이 드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전문 투자자,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은 딱 하나예요. 활주로 기법입니다. 활주로 기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이 상당히 좀 이쁘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오다 가다 지금 들었는데 활주로가 이렇게 되죠. 그죠? 활주로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행기가 여기서 도움 닫기를 하고 천천히 힘을 받고 바람의 힘을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 구간별로 우리가 패턴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활주로 기법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제와 함께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 제가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첫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한정기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이날입니다. 요날에 다시 보기를 하시든 아니면 요 작은 차트를 한번 딱 열어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요. 자,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저점은 동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진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섹터는 원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총은 높지만 차트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시켰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또 3번 상승을 했었을 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함전기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딱 이틀 만에 몇 프로? 18%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우리 퍼스트 클래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패턴은 여러분들 굉장히 눈에 한번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바로 올라가 이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진폭을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무르익게 되면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섹터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전기술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다른 섹터에서도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HL 만도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제 제가 이 시간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HL 만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와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손바뀜이라든지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딱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꺾일 수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은 단발성, 한번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어제 퍼스트 클래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자고요. 첫 번째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조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 A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부상이 된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처음 부상된 게 아니고 지금 한 3일 정도 강한 상승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끝 에너지를 트레이딩하러 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서부터 오전장에서만 몇 프로? 6%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상당히 좀 쏠쏠하게 우리에게 상승 변동성을 줬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뉴로메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뉴로메카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삼성전자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운용에서 단순 투자이긴 하지만 10%의 지분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뉴로메카 단순 투자 이거의 공식에 딱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삼성 내에서의 로봇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잠깐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잖아. 그럼 뉴로메카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10% 지분 투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마저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20% 초반대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를 딱 찍고 이 현상을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좌측에 보이시죠? 1월 2일 날 신년 선물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가격대가 얼마죠? 33,000원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기기 시작하고 저점 높여가고 어떻습니까? 세 번의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급등주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타이밍들이 여러분들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주 정도 기다렸다가 정말 열심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현상, 신년인데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기억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SBB 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일 날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죠.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장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사야 되는 시장인 것인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시장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은 좀 후퇴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인가, 이런 시장에 대한 맥을 짚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공부하는 방에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12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에 따라서 61%대의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줬던 종목이고요. 다만 이 SBB테크를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12월 1일 날 매수해가지고 쭉 끌고 와 라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이러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이 과정에서 마디마디별로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인 해석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DIC입니다. 자, DIC,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이 막 움직이면서 DIC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아니고 이 DIC 같은 경우는 우리 이데일리 TV에서도 제가 여름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로봇주 올해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 옵티머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DIC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서부터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DIC도 분명히 같은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몇 번, 다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을 맛볼 수 있게끔 상승 포인트마다 짚어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첫 번째는 12월 1일 날 제가 한번 잡아드렸고, 두 번째는 12월 11일 날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똑같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돌파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줬던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섹터가 강한 상황들이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패턴 분석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역시도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12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마디마디별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첫 번째 마디에서는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역시도 짧은 기간 동안에 21선 지지 패턴을 확인을 하고 장대 양봉까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TSMC 실적 나오죠? 이 TSMC 실적 발표 나오면서 과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내일서부터 시장 색깔이 또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가요 안 가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TSMC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을 컨트롤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5일선과 21선이 딱 맞닿는 자리.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요 시점에서 잡으셔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내가 요 시점에서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잡으시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똑같아요. 이때예요. 12월 17일입니다. 여기서 5일선과 21선 확인하고 투자 경고에 대한 해제 소식들이 전해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동일하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이드로 기고 있어요. 내일 TSMC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똑같죠, 여러분들. 뚱뚱뚱뚱 올라가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컨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컨택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12월 26일 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전 8시 1분이죠. 자, 히든 종목으로 우리 SBB테크 그다음에 컨택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넥스트레이드 오전장 프리마켓이 딱 열리면서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뒤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얼만큼? 이만큼 움직였어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다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S랩입니다, 여러분들. SOS랩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2만 원대를 한번 찍고 나서 지금 19,000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보게 되면 단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던 지점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패턴들이 달라요. 자, 10월 달에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11월 달도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앞절에 보여줬던 11,000원대, 12,000원대의 고점 형태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죠. 뭐예요? 횡보하죠. 이 구간 동안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완벽하게 시장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주에서 2주가량의 조정 기간을 마치고 기간 조정 구간들을 마치고 매직 구간들을 마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딱 3주 만에 몇 프로? 100%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자, 그 다음 패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올라갑니다.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스토리들 쭉 당겨줍니다. 거의 한 3주가량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이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세요. 이거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빠지는 거에서 반등 나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등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딱 보는 입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이 구간에서 타이밍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가 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츠론의 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민간 엔진 기업인데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닥을 확인을 하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확인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파하는 요 시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중바닥 확인하고 직전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요 타이밍들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기간 안에 커다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들을 익숙하게 만들어드리는 기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 종목 역시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전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평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떤 얘기 나왔냐? BTS 얘기 나왔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사실은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중1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티가 나는 섹터가 어디? 엔터 섹터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만큼 붙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에서 과연 하이브가 어떤 실적들을 나타낼지, 그리고 BTS의 오늘 아마 하이브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네, BTS의 월드 투어 횟수가 나왔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막 뜨겁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버스라는 종목이요. 똑같아요. 섹터 공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섹터 공략 잘 하셔야 된다고요. 섹터를 잘 찍게 되면은요, 그 섹터 내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하이브를 딱 건드렸습니다. 자, 하이브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 BTS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하이브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그룹들을 나는 별로 개인적으로 싫어해. 하지만 우리는 그룹 싫다고 매매 안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적어도 같은 엔터 섹터 내에 있는 JYP를 공략을 하든 SM을 공략을 하든 YG엔터를 공략을 하든 엔터주에서만 놀면 돼요.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노머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노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노머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 표현으로 이제 대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이벤트라든지 해외 기획을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는 뭐 중소 기획사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업력이 좀 부족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가지고 대외 활동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바닥 확인하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안내를 드렸던, 그리고 노머스라는 기업은 이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모멘텀들을 받고
섹터 내에서 변동성들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공부가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들, 최고 전문가가 이 얘기했네. 메모는 해두시되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새로운 종목들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어제의 뉴로메카, 어제 HL, 만도,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한전개소과 같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기본적인 이 분석,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과 이 활주로 기법의 어떻게 보면 접합, 이 콜라보를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이번 주 좀 내내 드렸던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뉴로메카였죠. 뉴로메카 지금 2연상 기록을 하는 상황인데 나도 한번 이렇게 활주로 기법과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활주로 기법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차트의 정석, 이 전자책까지도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점검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또 교육방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퍼스트 클래스 또 어떻게 보면 위까지 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할 게 있습니다. 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좀 빨리 받고 싶어서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예. HL만도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다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내일장에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인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자, 그럼 승부 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일 좀 색깔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방산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조선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뭐 여타 대형주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일만큼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찬밥 신세였던 테크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시간대에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후공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시 한번 불거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의 탄력도는 오늘 못지않은 탄력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개인적으로는요, 이 구간에서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종목은 단기 시세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고점까지 찍어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5일선, 21선, 61선 딱 보이시죠?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이 28,9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형식상으로 매수가는 285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상 내일 오전장에 출발하는 분위기를 보고 섹터에 대한 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수 범위를 좀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입니다. 31,000원대까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장기평, 중기평이 자리 잡고 있는 2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몇몇 종목군들, 특히 로봇주들 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세 분출이 굉장히 빨리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올라갔던 종목군들 몇몇을 딱 지켜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소외됐다? 약간 좀 후발주 성격의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막 디테일하게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봇주가 시장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후순위로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에브리봇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의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약간은 중소형 종목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때도 시작했다가 크게 양봉 보이고 올라갔다가 또 큰 음봉 보이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시원시원하게 또 양봉을 보여줘요. 그리고 적정하게 또 올라갔다 싶으면은 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세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날 보여주는 이 긴 윗꼬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가냐면 조종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하죠. 앞서서 우리 하나마이크론 볼 때 이렇게 돌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그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선, 21선, 61선 차례대로 밀집이 돼 있죠. 그럼 방향성이 위로 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봄직한 그런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21,650원,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시간이 없습니다. 딱 가격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디테일한 설명은 저와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4만 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2천 원입니다. 자, 이 산일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모멘텀은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승부를 볼 만한 종목 세 종목이나 또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에브리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일전기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 내일장에서 같이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나리오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면서 세 종목에 대한 흐름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과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시나리오도 짚어드릴 예정이며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이 차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까지도 받아보면서 더욱더 알찬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